고용노동부는 블랙기업 펄어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십시오. 예,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종철 대변인입니다. 오늘은 저희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류호정 후보가 블랙 게임 기업 중에서 엄청나게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라든가 또 그리고 52시간 노동제 이런 어떤 편법적 운영, 탈법적 운영 등을 하고 있는 펄 어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후에 IT 노동자들 전체로 이 문제를 좀 확산하면서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이명국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님, 좀 이따 모두 발언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카카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 지회장 서승욱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럼 개요 발언 먼저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네이버 지회장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 지회장 오세윤님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분이 먼저 발언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유호정 후보가 기자회견문과 이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국 처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2년 전 4월부터 그리고 2018년이죠. 그리고 2년 전 2018년 4월 달에 네이버가 IT 업계에서 노조 부모제에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5개월 후에 게임 쪽에서 노조가 만들어졌죠. 넥슨, 스마일게이트. 그 당시에 게임 업체에서 노조 만들 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크런치 모드를 워라밸 모드로 바꾸어 나갈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직도 노조 만들어진 데는 그나마 많이 개선되었고 노동시간도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이 노조 없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런 기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퇴근 기록은 쓰고 나면 사라지고 회사만 알고 있고 자기는 정작 출퇴근 기록을 알 수 없는 그런 곳. 52시간 추가 노동은 기록도 안 되고 52시간 지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야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량이 주어지는 곳. 그러다 못하면 공고사직, 그것도 심지어 당일 공고사직이 들어왔던 그런 곳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런 업체가 작년 말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 전부 포상을 받았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는 아마 그 업체가 당일 공고사직이 일상화될 만큼 쓰고 버리기가 비일비재했는데 그렇다면 쓰는 것만 받지 버려진 노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부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재난의 시대에도 오직 비용 관리만 앞세우는 기업의 행태와 논리 또한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주 52시간제 수퇴할 때 민주노총부가 노동계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은 도대체 누가 지켜줄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는 그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부당행위가 횡행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인권이 후퇴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뭐니 해도 정부의 의지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한때나마 역할을 보였을 때는 책임을 다했을 때는 노동인권은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개선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위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노동인권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필요버스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더 이상 노동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식품노조 IT위원회 카카오지의 서승욱입니다. 이번 펄어비스 사례에서 저희는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출퇴근 기록에 대한 관리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권고사직을 빙자하여 부당한 해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의 원흉인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량근로제를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시대적 조직문화입니다. 제보받은 내용들을 보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여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거나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구시대적 조직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시적인 고용 불안입니다. 특히 펄어비스는 기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5배나 높고 근속연수는 업계 평균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상 펄어비스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모로 2년 전 IT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업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용기 있는 분들의 제보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듯이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하섬식품 IT위원회 네이버 지회장 오세훈입니다. 저는 하섬식품노조와 정의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 나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에 펄어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합니다. 둘째, 펄어비스는 즉각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행하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계속해서 구글 설문, SNS 제보 등을 통해 사례를 취합하겠습니다. 제보해 주십시오. 네이버는 노조를 설립하며 IT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화성식품노조와 정의당도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동료들이 떠밀리듯 떠나가고 여기가 원래 그런 곳이었던 건 그동안 우리가 불평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면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용기를 낸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는 펄어비스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먼저 용기를 낸 우리가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문 읽겠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는 오늘 블랙기업 펄어비스의 노동 실태를 고발하고 IT 청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 류호정입니다. 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중견게임회사 펄어비스의 재직자와 퇴직자로부터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은 펄어비스가 포괄임금제를 피해 재량근로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을 공짜 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내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 문화에 대한 증언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유명 게임회사 넷마블에서는 일주 100시간에 가까운 초장시간 노동을 지속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2018년 유명 인터넷 강의업체 ST유니타스에서는 과도한 업무, 잦은 야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한 노동자가 과로 자살했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이 비극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번 제보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겨우 승인받은 야근도 52시간을 초과하면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어요. 회사에서는 52시간을 넘지 않게 주의하라는데 주어지는 업무량은 야근을 하지 않고는 해낼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결국 기록 없이 일하게 됩니다.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권고사직을 당하는 거예요. 주 52시간제를 피하기 위해서 재량근로제를 도입합니다. 윗선에선 대상자들에게 주말에도 나와라라고 합니다. 저도 주 60시간을 넘겨 일했어요. 재량근로제를 거부하는 게 가능하지만 그럼 재미없을 줄 알아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개 직원이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소리 지르고 면박을 줍니다. 학원에서 뭐 배웠어? 네가 뭘 알아? 넌 네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같은 말들이요. 강도가 손에 칼을 들고 가방을 빼앗으려 할 때 가방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게임업계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은 그런 거예요. 업계를 떠나려는 게 아닌 이상 강하게 반발하기가 힘들어요. 이직할 때 불이익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놀랍지 않은 증언들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IT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은 권고사직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IT 게임업계에서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한 것은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환경은 소수의 누군가에게는 천문학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천국이었겠지만 많은 노동자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제도로 완성하고 재량근로제 확대를 종용하는 가이드는 폐지해야 합니다. IT 노동자들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 52시간제를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그나마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IT 업계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는 고용노동부와 펄어비스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펄어비스는 권고사직 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약속하십시오. 펄어비스는 논란이 일자 권고사직 대상자에 대한 복지 혜택 중단을 유예하겠습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거주지원금을 믿고 무리하게 이사했다. 강제퇴직 후에 월 50만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취업지원금은 물론 거주비, 양육지원금 등 광고하듯 자랑하던 복지 혜택을 이미 내쫓아버린 노동자들에게도 부여해야 합니다. 진정어린 사과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블랙기업 펄어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십시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간과할 수 없는 숫자의 제보와 증언이 모였습니다. IT 업계는 무엇보다 노동자의 창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노동권 보장 없이는 국민 행복도 기업 성장도 없습니다. 셋째, 펄어비스는 스스로 만든 조직 문화를 깨부수고 결자 해지에 나서십시오. 인사 노무 관리 체계 전반에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당사자인 노동자들, 실력 있는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해 고안하고 공개하며 약속하십시오. 넷째, 고용노동부는 펄어비스의 약속에 대한 이행 점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 주십시오. 시끄러운 잡음이 수그러들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간의 기업 문화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IT 노동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정의당 IT 노동상담센터 디버그를 기억해 주십시오. IT 게임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제보를 받겠습니다. 버그를 지나치는 개발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문과 관련 자료는 문자하고 카톡으로 보내드렸고 정의당 홈페이지에도 올려 있으니까요. 봐주시고 유호중 후보와 여기 화성식품 노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지혜 등 앞서서 노조를 만들었고 노동자 권익을 위해 뛰고 있는 분들이 합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